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한양 외곽에 어느 마을에 가세가 기울어가는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풍족하게 살았으나 연이은 흉년과 가장의 병환으로 가문은 나날이 기울어갔지요. 그 집안에는 서화라는 아름다운 교수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꽃과 같이 아름답고 마음씨는 봄바람처럼 따스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아끼고 사랑했지요. 서화의 아버지는 병으로 오래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집안 살림을 꾸려가느라 늘 수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화는 어릴 적부터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술을 놓아 그것을 팔아 집안 살림에 보태곤 했지요. 그런 딸을 보며 서화의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늘 미안함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서화가 18 꽃다운 나이가 되던 해 집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기울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병환은 날로 깊어졌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건너편에 살던 강 대감이 서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듣자 하니 대개 형편이 여의치 않다고 들었소.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소? 강 대감은 늙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새 부인을 맞이하려 했는데 우연히 서화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 어떻게든 그녀를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서화의 부모는 딸의 앞날이 걱정되었지만 집안의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강 대감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지요. 서화야, 이것이 너를 위한 길이 아닌 줄 알지만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구나.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서화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강대감 댁에 시집을 가면 아버님의 병환도 나으실 거예요. 딸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서화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강대감은 마을에서 소문난 인색하고 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서화는 부모님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집을 가기 전날 밤, 서화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집안의 머슴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는 서화보다 3살 위로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서화의 집에서 자랐지요. 그는 언제나 묵묵히 일하며 서화의 가족을 돕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내일이면 나는 강대감 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는구나. 서화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그리 하셔야 합니까? 돌쇠의 눈에도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서화를 지켜보며 자란 그는 마음속 깊이 그녀를 사모하고 있었지만 신분의 차이로 인해 그 마음을 결코 드러낼 수 없었지요. 돌쇠야, 나 없이도 우리 부모님 잘 모시고 있어 주렴. 내가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서화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지요. 아가씨, 제가 어떻게든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이튿날 서화는 가마에 올라 강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홀레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작은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그녀를 배웅하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모두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대감의 저택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정갈한 정원, 여러 채의 건물이 늘어서 있었지요.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서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과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첫날부터 강대감은 서화에게 냉정했습니다. 그는 서화를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시집 온 불쌍한 양반 집딸로 여겼고 그녀에게 진정한 부인으로서의 대우를 해주지 않았지요. 내 첫 부인 김씨는 명문가의 교수였다. 너같이 빚더미에 앉은 몰락한 양반집 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지. 강대감은 늘 서화를 깎아내렸고 자신의 첫 부인과 비교하며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서화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굶주림이었습니다. 강 대감은 인색한 성품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하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음식만 주었고 서화에게는 더욱 인색했지요. 그녀의 밥상에는 쌀 한 톨 없는 죽과 시든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집에서 자라면서 배고픔을 모르고 컸겠지? 이제부터 절약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강 대감은 서화가 먹는 것을 지켜보며 비웃곤 했습니다. 서화는 이런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몸이 말라갔습니다. 한때 복숭아꽃처럼 발그레하던 볼은 창백해졌고 단정하던 옥매무새도 흐트러졌지요. 그런 서화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돌쇠였지요. 서화가 시집을 간 후 돌쇠는 더 이상 서화의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지만 그는 어떻게든 서화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몰래 강 대감 댁에 머슴으로 들어갔지요. 일손이 모자라 사람을 구한다기에 왔습니다. 힘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돌쇠는 강 대감 댁의 관리인에게 자신을 소개했고 그의 건장한 체격과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 마음에 든 관리인은 그를 바로 고용했습니다. 돌쇠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땔감을 패고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말을 돌보며 하루를 보냈지요. 그 와중에도 그의 눈은 늘 서화가 있는 안채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돌쇠는 우연히 서화가 마당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꽃과 같던 서화가 이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여위어 있었지요. 그녀의 모습에 돌쇠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가씨가 이렇게 되다니 내가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해. 그날 밤 돌쇠는 자신의 저녁 식사를 몰래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잠든 후 조심스럽게 안채로 향했지요. 서화의 방은 안채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강 대감이 서화를 집안에서 소외시키려는 의도처럼 보였지요. 돌쇠는 서화의 방 앞에 다다르자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음식을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밥과 간장에 절인 나물, 그리고 들에서 캐온 신선한 열매였지요. 이것이 두 사람의 첫 번째 비밀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서화는 다음 날 아침 방 안에 놓인 음식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녀는 음식을 조금씩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배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누가 이런 일을, 혹시 돌쇠가 아닐까? 서화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음식이 자신을 생각하는 누군가의 온기를 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지요. 그날부터 돌쇠는 매일 밤 자신의 식사를 조금씩 아껴 서화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산에서 캔 열매와 약초도 함께 두었지요. 그는 서화가 그 음식을 먹는지 아니면 버리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그저 그녀가 굶주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편 서화는 매일 밤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강대감이 주는 죽 한 그릇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이 은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지만 만약 들키게 된다면 그 사람이 벌을 받을까 두려워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서화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수척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물러난 모습이었지요. 이를 눈치챈 강 대감은 의아해했습니다. 이상하군. 내게 주는 음식이 그리 많지 않은데도 어찌 이리 생기가 도나? 강 대감은 서화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서화는 그저 미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강 대감은 서화를 데리고 읍내로 외출을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부인이 얼마나 잘 지내는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지요. 서화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강 대감의 뒤를 따랐지만 여전히 몸이 약했기에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빴습니다.
읍내 장터를 거닐던 중 서화는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며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재빨리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지요. 바로 돌쇠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마님?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서화의 팔을 잡은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짧은 순간 서로를 알아보았지요. 서화의 눈에는 놀람과 함께 따스함이 스쳤고 돌쇠의 눈에는 걱정과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감히 내 부인에게 손을 대다니. 강대감이 화를 내며 돌쇠를 밀쳤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서화를 향해 있었지요. 저 머슴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강대감이 돌쇠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쇠가 서화의 옛집에서 온 머슴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는 못했지요. 그냥 우리 집 새로 들어온 머슴입니다. 일을 잘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관리인이 급히 나서서 말했습니다. 강대감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서화의 손을 잡아 끌며 자리를 떠났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서화의 방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도 함께 넣었지요. 몸 조심하십시오. 대감님의 눈에 의심이 있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서화는 그 쪽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을 돕는 이가 돌쇠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지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그가 이렇게 자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돌쇠야, 고맙다.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일이야. 서화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도 돌쇠에게 쪽지를 남기고 싶었지만 만약 강대감이 발견한다면 돌쇠가 큰 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에 그저 마음속으로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읍내에서 있었던 일 이후 강대감은 서화와 하인들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돌쇠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냈지요. 그는 돌쇠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밤늦게까지 깨어있게 하여 서화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저 머슴, 내일부터는 외양간 청소를 맡게 하라. 그리고 마당 뒤편 텃밭도 새로 일구도록. 강대감은 관리인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는 돌쇠를 더 바쁘게 만들어 서화와의 접촉을 막기 위함이었지요. 돌쇠는 늘어난 일에도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는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들며 모든 일을 해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서화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단 몇 숟가락의 밥과 나물만 가져갈 수 있었지만 그조차도 서화에게는 소중한 양식이었지요. 하지만 강대감의 의심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하인 하나를 시켜 서화의 방을 감시하게 했지요. 내 부인의 방 근처에 누가 오는지 지켜보거라. 만약 누가 접근하면 즉시 나에게 알리도록. 하인은 명령에 따라 밤새 서화의 방을 지켰고 그날 밤 돌쇠는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서화는 그날 처음으로 빈속으로 밤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 더욱 창백한 얼굴로 강대감을 맞이했지요. 어찌 된 일인가? 얼굴이 더 파리해 보이는구나. 강대감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서화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돌쇠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되었지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강대감은 감시를 소홀히 했고 돌쇠는 다시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욱 조심해야 했지요. 그는 매일 다른 시간에 다른 방법으로 음식을 전달했습니다. 때로는 창문 아래 놓아두기도 하고 때로는 마당을 쓸며 지나가다 몰래 미닫이 문 사이로 밀어넣기도 했지요. 서화는 이런 돌쇠의 노력에 점점 더 마음이 기울어갔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마당에서 일하는 돌쇠를 바라보곤 했지요. 강대감의 냉대와 구박 속에서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돌쇠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서화는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일하던 돌쇠가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졌지요. 그는 땔감을 나르다 발을 헛디뎌 진흙탕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놈. 땔감까지 다 망쳤구나. 관리인이 소리치며 돌쇠를 꾸짖었습니다. 서화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달려가 그를 도울 수도 없었지요.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화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자신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그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요. 그때 방문 아래로 종이가 살며시 밀려 들어왔습니다. 서화는 놀라 그것을 집어들었지요. 그것은 돌쇠가 보낸 또 다른 쪽지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마님께서 밥을 드셨는지만 알려주십시오. 서화는 그 쪽지를 읽고 더욱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은 돌쇠를 걱정하는데 돌쇠는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답장을 썼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마라. 내가 다치면 내 마음이 아프다. 서화는 그 쪽지를 다음 날 아침 방문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어떻게든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요. 돌쇠는 그날 아침 일찍 마당을 쓸다가 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을 틈타 그것을 주워 들고 읽었지요. 서화의 답장을 읽은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서화의 마음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날부터 두 사람은 가끔씩 짧은 쪽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그들의 쪽지는 대부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걱정하는 내용이었지만 때로는 그 속에 깊은 마음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당에서 일하는 너를 보았다. 내 모습이 너무 씩씩해 보여 마음이 든든했다. 마님의 미소를 보면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집니다. 오늘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신분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아끼게 되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감사함을 넘어선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한편 강대감은 서화가 점차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의아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서화에게 주는 음식의 양을 더욱 줄이고 방에 가둬두는 시간을 늘렸지만 그럼에도 서화는 극도로 쇠약해지지 않았지요. 이상한 일이다. 도대체 어디서 음식을 구하는 것인가? 강대감은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서화의 방을 감시하기로 했지요. 이번에는 직접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강대감은 서화의 방 근처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림자 하나가 보였지요. 그것은 바로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서화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방문 아래로 무언가를 밀어 넣었지요. 강대감은 그 광경을 보고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감히 이런 짓을. 강대감이 소리치며 뛰쳐나왔습니다. 돌쇠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네 이놈, 감히 내 부인의 방에 접근하다니. 강대감은 돌쇠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강대감의 고함 소리에 하인들이 모두 깨어나 마당으로 모여들었지요. 서화도 방에서 나와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놈이 내 부인의 방에 몰래 들어가려 했다. 당장 매를 쳐라. 강대감의 명령에 하인들은 돌쇠를 기둥에 묶었습니다. 서화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요. 대감님, 잠시만요. 그가 저에게 해를 끼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서화가 급히 나서서 말했지만 강대감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나서서 이놈을 두둔하다니 역시 수상쩍었어. 너희 둘이 무슨 관계지? 말해.
강 대감이 서화를 노려보았습니다. 서화는 돌쇠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지요. 그저 제가 늘 배가 고파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가엾게 여겨 음식을 주려 한 것뿐입니다. 서화의 말에 강 대감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굶주린 척 신음소리를 내어 이놈의 동정심을 유발했다는 것이냐? 뻔뻔한 계집. 이놈과 무슨 관계인지 말하지 않으면 내 앞에서 이놈을 때려 죽이겠다. 강 대감의 위협에 서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돌쇠에게 시선을 돌렸고 돌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화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친정집 머슴입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이입니다. 제가 이곳에 시집 온 후 굶주리는 것을 걱정하여 따라온 것입니다. 서화의 고백에 강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비웃었지요. 그래, 이제 알겠다. 그런데 단순히 함께 자란 사이라면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너를 도울 이유가 있었을까? 이놈이 너를 사모하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강 대감의 말에 돌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지요. 서화도 그 말에 놀라 돌쇠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깊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의리로 저를 도운 것뿐입니다. 서화가 급히 부인했지만 강대감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놈에게 20대의 매를 치라. 그리고 내일 아침 이 저택에서 내쫓아라. 강대감의 명령에 하인들이 돌쇠에게 매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았지만 연이은 매질에 결국 신음소리를 내고 말았지요. 서화는 그 모습을 보며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두세요. 제발. 서화가 강대감의 발 아래 엎드려 빌었지만 강대감은 그녀를 발로 차며 물러나게 했습니다. 내 앞에서 이놈을 때리는 것이 내 벌이다. 보고 있거라. 서화는 강제로 돌쇠가 매를 맞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20대의 매가 끝나자 돌쇠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졌지요. 서화는 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하인들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저 자를 외양간에 가두어라. 내일 아침 일찍 이 저택에서 내쫓아라. 강대감의 명령에 하인들은 돌쇠를 끌고 갔습니다. 서화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지요. 그리고 너, 강대감이 서화를 노려보았습니다. 앞으로 내 방에서 나오는 것을 금지한다. 음식도 더 줄일 것이다. 내가 몰래 음식을 얻는 방법도 이제 없을 테니 곧 굶어 죽을 것이다. 강대감은 서화를 방으로 끌고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하인을 세워 감시하게 했지요. 서화는 방 안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지요. 그리고 이제 그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돌쇠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서화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돌쇠의 안위를 빌었지요. 한편 돌쇠는 외양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매질로 인해 피투성이가 되었고 온몸이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이제 서화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이었지요. 아가씨, 이제 어떻게 되실까? 내가 없이 어떻게 버티실까? 돌쇠는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서화를 구하려 했지만 갇힌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서화의 방 창문 아래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서화는 놀라 창문을 열어보았고 아래에서 누군가가 손짓하는 것을 보았지요. 그것은 돌쇠였습니다. 돌쇠야, 어떻게 여기에? 서화가 놀라 속삭였습니다. 돌쇠는 외양간의 문을 부수고 나온 것이었지요. 아가씨, 저와 함께 떠나십시오.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돌아가실 것입니다. 돌쇠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서화는 망설였지만 강대감의 협박을 생각하니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돌쇠의 말에 서화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옷가지만 챙겨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돌쇠의 손을 잡고 강 대감의 저택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걸어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돌쇠는 서화가 지치지 않도록 천천히 걸었고 때로는 그녀를 업기도 했지요. 그들은 산길을 따라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요? 서화가 물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나무와 바위뿐이었고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요. 제가 어릴 적 부모님과 살던 곳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버려진 오두막이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니 안전할 것입니다. 돌쇠의 말에 서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비록 화려한 집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오게 되었지만 돌쇠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다고 생각했지요. 날이 밝아올 무렵 그들은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낡고 허름한 집이었지만 지붕이 있고 벽이 있어 비바람을 막을 수 있었지요. 많이 초라합니다만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제가 사냥도 하고 나물도 캐서 음식을 마련하겠습니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서화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고맙다. 돌쇠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집에서 죽었을 거야. 서화의 말에 돌쇠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서화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감사 인사 한마디에도 가슴이 떨렸지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오두막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사냥을 하고 나무를 캐왔지요. 서화는 오두막을 청소하고 돌쇠가 가져온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초라한 삶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행복한 나날이었지요. 오늘은 멧돼지 고기를 구해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부는 말려두면 오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쇠가 사냥감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서화는 기뻐하며 고기를 받아들었지요. 와,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맛있는 국을 끓여줄게. 서화는 돌쇠가 가져온 고기로 국을 끓였습니다. 그녀는 비록 양반가의 규수로 자랐지만 어머니에게서 기본적인 요리법은 배웠기에 간단한 음식은 만들 수 있었지요.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 서로의 꿈, 앞으로의 계획 등을 이야기했지요. 그런 대화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돌쇠야, 넌 어떤 꿈이 있니? 서화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지요. 저는 땅을 갖고 싶었습니다. 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가족이라. 서화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어렸지요. 아가씨,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은 말을 했습니다. 돌쇠가 급히 사과했지만 서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왜 주제넘은 말이니? 모든 사람은 꿈을 가질 자격이 있어. 신분이 무슨 상관이겠니? 서화의 말에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서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에 놀랐지요. 아가씨도 꿈이 있으십니까?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지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지. 서화의 말에 돌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구속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니 더욱 그러했지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아가씨.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화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두막 앞 작은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은 무수히 많은 별들로 가득했고 그 아름다움에 두 사람은 말을 잊었지요. 돌쇠야, 고맙다. 한참 후 서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런 별들을 다시 볼 수 없었을 거야. 내가 나를 구해준 거야. 서화의 말에 돌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화의 손을 잡았지요. 서화는 놀라지 않고 그대로 돌쇠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그만 아가씨라고 부르지 말아줘.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서화와 돌쇠야. 신분 같은 건 없어. 서화의 말에 돌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평생 꿈꿔왔던 순간을 맞이한 것 같았지요. 서화야. 돌쇠가 처음으로 서화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벽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일 뿐이었지요. 그들의 손이 더 단단히 맞잡혔고 별빛 아래에서 그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편 강대감은 서화와 돌쇠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관아에 알려 두 사람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지요. 내 부인이 머슴놈과 도망갔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어 그 머슴놈은 처형하고 내 부인은 데려와야 합니다. 강대감의 요청에 관하여서는 포졸들을 보내 두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곳곳을 뒤지고 주변 산과 들을 수색했지만 깊은 산속 오두막은 발견하지 못했지요. 대감님,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수색하겠습니다. 포졸들이 매일 보고를 올렸지만 강대감의 분노는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반드시 찾아라. 내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 강대감은 자신의 부인이 머슴과 도망간 것이 알려져 주변 양반들의 웃음거리가 된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찾아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지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산속 오두막에서의 서화와 돌쇠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냥하고 나무를 캐고 작은 텃밭을 일구며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했지요. 서화는 양반가의 교수로서의 모든 예법과 규칙을 잊고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직접 토끼를 잡았어. 돌쇠가 가르쳐준 덫이 정말 잘 작동했어. 서화가 토끼를 들고 기뻐했습니다. 돌쇠는 그런 서화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지요. 정말 대단해. 이제 나보다 사냥을 더 잘하는 것 같아. 돌쇠의 칭찬에 서화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삶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성취감과 자유로움을 느꼈지요. 두 사람의 사이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비록 공식적인 혼인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부부가 되어 있었지요. 서화야, 나는 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느 날 밤 돌쇠가 서화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해, 돌쇠야. 내가 있어서. 서화의 말에 돌쇠는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깊은 사랑을 나누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사냥을 나간 사이 서화는 오두막 근처에서 나무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서화는 놀라 숨었습니다. 그녀는 숲속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주변을 살폈지요. 곧 여러 명의 관원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근처를 모두 수색하라. 강대감의 부인과 머슴이 이 산속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한다. 관원 중 하나가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서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신과 돌쇠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돌쇠야, 어서 돌아와야 해. 서화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바위 뒤에 숨어 관원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불행히도 한 관원이 우연히 바위 근처를 지나가다 서화의 치맛자락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누가 있다. 관원이 소리쳤고 다른 관원들이 재빨리 모여들었습니다. 서화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그녀는 여러 명의 관원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아, 강대감의 부인이 맞군요.
관원 중 한 명이 서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서화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여러 명의 힘센 남자들을 상대할 수는 없었지요. 어서 강대감 댁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수색하여 그 머슴을 찾아내라. 지휘관이 명령했고 관원들은 서화를 말에 태워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화는 마지막으로 오두막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돌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돌쇠야, 제발 잡히지 마. 서화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잡혔다는 사실보다 돌쇠가 위험에 처할까 더 걱정되었지요. 서화는 강대감 댁으로 끌려갔고 강대감은 그녀를 보자마자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 배신한 년, 어떻게 감히 머슴놈과 도망갈 수 있느냐? 강대감은 서화의 뺨을 세게 쳤습니다. 서화는 쓰러졌지만 여전히 당당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당신은 나를 굶겨 죽이려 했어요. 나는 그저 살기 위해 도망친 것뿐입니다. 서화의 당당한 태도에 강대감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내 목숨은 내 것이다. 내가 언제 죽이든 살리든 그것은 내 마음이다. 내가 도망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다. 강대감은 서화를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그것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이었지요. 강대감은 서화를 굶겨 죽이겠다고 선언했고 누구도 그녀에게 음식을 주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머슴놈이 잡히면 내 앞에서 처형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도 천천히 굶어 죽을 것이다. 강대감의 말에 서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잡히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지요. 한편 돌쇠는 사냥을 마치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서화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다 말발굽 자국과 여러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지요. 서화야, 서화야. 돌쇠는 산을 뛰어다니며 서화를 찾았지만 이미 그녀는 산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는 발자국을 따라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마을 근처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지요. 강대감의 부인을 찾았다고 하더군. 머슴과 도망갔다가 붙잡혔다지? 그 머슴은 아직 못 잡았다는데 강대감이 포상금을 내걸었다더라. 누구든 그 머슴을 잡아오면 큰 상을 주겠다고. 사람들의 대화를 들은 돌쇠는 서화가 이미 강대감 댁으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그녀를 구해야 한다고 결심했지요. 서화야, 기다려. 내가 반드시 구해줄게. 돌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보다 서화의 안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마을로 향했습니다. 돌쇠는 밤을 이용해 강대감 댁 근처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담장 너머로 저택을 살폈고 하인들의 대화를 엿들었지요. 대감님이 부인을 창고에 가두고 굶기고 계시지. 아무도 음식을 주지 말라고 하셨어. 불쌍하게 됐군. 그래도 머슴과 도망간 죄는 크지. 하인들의 대화를 들은 돌쇠는 서화가 창고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그녀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그녀를 구해내야 했지요. 돌쇠는 며칠 동안 강대감 댁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의 일과와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을 파악했고 창고의 위치도 확인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행동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돌쇠는 담장을 넘어 저택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는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창고로 향했지요. 창고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돌쇠는 사전에 준비한 도구로 그것을 열 수 있었습니다. 서화야, 돌쇠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임이 느껴졌고 곧 서화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돌쇠야? 정말 너니? 서화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습니다. 돌쇠는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가 안았지요. 서화야, 괜찮아? 내가 왔어. 이제 데리고 나갈게. 돌쇠는 서화를 일으켰지만 그녀는 너무 약해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서화를 등에 업고 창고를 나섰지요. 돌쇠야, 위험해.
너까지 잡히면. 서화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돌쇠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갈게. 돌쇠는 서화를 업은 채 조심스럽게 담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순찰 중이던 경비병에게 발각되고 말았지요. 누구냐? 거기 서라. 경비병이 소리쳤고 곧 다른 경비병들도 몰려왔습니다. 돌쇠는 서화를 더 단단히 업고 달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를 업은 상태에서는 빨리 달릴 수 없었지요. 서화야, 내가 널 내려놓을 테니 먼저 도망쳐. 내가 그들을 막을게. 돌쇠가 말했지만 서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돌쇠야. 나는 내가 없으면 살 수 없어. 서화의 말에 돌쇠의 마음이 떨렸지만 그는 그녀의 안전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믿어줘. 서화야,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갈게. 지금은 너라도 살아야 해. 돌쇠는 서화를 담장 근처의 숲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저 숲으로 가. 그곳을 지나면 작은 개울이 있어. 그 개울을 따라 올라가면 우리가 살던 오두막으로 갈 수 있어. 내가 반드시 그곳으로 갈게. 돌쇠의 말에 서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돌쇠를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약속해, 돌쇠야.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 약속할게, 서화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갈게.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서화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돌쇠는 경비병들의 주의를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달렸지요. 저기 있다. 잡아라. 경비병들이 돌쇠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그들을 최대한 서화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마을 쪽으로 달렸지요. 그는 여러 번 방향을 바꾸며 경비병들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결국 많은 수에 둘러싸이고 말았습니다. 내 놈이 그 머슴이로구나. 당장 항복해라. 경비병들이 소리쳤습니다. 돌쇠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서화가 무사히 도망쳤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지요. 잡아라. 강대감께 데려가자. 경비병들이 돌쇠에게 달려들었고 그는 힘껏 저항했지만 결국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돌쇠를 묶어 강대감 댁으로 끌고 갔지요. 드디어 잡았구나, 이 배신자 놈. 강대감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돌쇠를 마당 한가운데 세우고 마을 사람들을 모이게 했지요. 이 머슴놈이 내 부인을 유혹하여 도망친 죄인이다. 오늘 모든 이들 앞에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 강대감은 돌쇠에게 심한 매질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고통을 견뎠지요. 내 부인은 어디 있느냐 말해라. 강대감이 소리쳤지만 돌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서화의 행방을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었지요. 말하지 않겠다면 내일 아침 내 놈을 처형하겠다. 그때까지 생각해보아라. 강대감은 돌쇠를 다시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를 마을 광장으로 끌고 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처형하겠다고 선언했지요. 돌쇠는 창고에 갇혀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서화가 무사히 오두막에 도착했기를 간절히 바랐지요. 그리고 자신이 그녀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미안해했습니다. 서화야,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돌쇠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한편 서화는 돌쇠가 일러준 대로 숲을 지나 개울을 따라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약한 상태였지만 돌쇠를 다시 만나기 위한 희망으로 계속해서 걸어갔지요. 하지만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고 결국 개울가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돌쇠의 이름을 불렀지요. 돌쇠야. 서화가 쓰러진 곳은 우연히도 산속에서 약초를 캐러 다니던 노인이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노인은 쓰러진 서화를 발견하고 재빨리 다가갔지요.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쓰러져 있다니. 노인은 서화를 업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홀로 살던 은둔자였지요. 노인은 서화에게 약을 먹이고 간호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일까? 어찌하여 이런 산속에 혼자 있었을까? 노인은 의아했지만 서화가 깨어나길 기다리며 정성껏 돌보았지요. 며칠 후 서화는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낯선 집에서 자신을 돌보는 노인을 보고 놀랐지요. 여긴 어디인가요? 서화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내 초가에 온 것을 환영하네, 아가씨. 나는 이 산에 사는 노인일세. 며칠 전 개울가에서 쓰러진 아가씨를 발견하고 이곳으로 데려왔지. 노인의 말에 서화는 갑자기 돌쇠가 생각나 급히 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나요? 사흘 정도 되었을 것이네. 노인의 대답에 서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위험에 처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몸을 일으키려 했지요. 안 돼요. 제가 가야 해요. 돌쇠가. 서화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몸은 아직 약해서 제대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다시 눕혔지요. 진정하게, 아가씨. 아직 몸이 약한데 무리하면 안 되네. 돌쇠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가씨가 회복한 후에 찾아보도록 하세. 노인의 말에 서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잡혔을까봐, 그가 위험에 처했을까봐 너무 걱정되었지요. 제발 돌쇠를 도와주세요. 그는 지금 강 대감댁에 잡혀 있을 거예요. 그들이 그를 해칠 거예요. 서화의 간절한 부탁에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내가 마을에 내려가 소식을 알아보겠네. 아가씨는 여기서 쉬고 있게. 노인은 서화를 안심시키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산에 은둔해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았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요. 노인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광장으로 모이고 있었지요. 무슨 일인가? 노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강 대감이 자신의 부인을 유혹한 모습을 처형한다고 하네. 모두 구경하러 가는 중이야. 그 말을 들은 노인은 급히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중앙에는 돌쇠가 묶인 채 서 있었지요. 이 자는 내 부인을 유혹하여 도망친 죄인이다. 오늘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 강 대감이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서 있었지요. 노인은 이 광경을 보고 서둘러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서화에게 상황을 알려주어야 했지요. 아가씨, 큰일 났네. 그대가 말한 돌쇠라는 사람이 오늘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 노인의 말에 서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노인에게 간청했지요.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제가 가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그대의 몸이 괜찮아요.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돌쇠를 구해야 해요. 서화의 간절한 부탁에 노인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는 서화를 업고 마을로 향했지요. 광장에서는 처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 대감은 돌쇠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물었지요. 내 부인은 어디 있느냐? 마지막으로 묻겠다. 돌쇠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서화를 지키려 했지요. 좋다. 그럼 죽어라. 강 대감이 소리치자 병조리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광장 끝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지요. 멈추세요. 모든 사람들이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노인에게 엎여 있는 서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광장 중앙으로 걸어갔지요. 서화야. 돌쇠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지요. 이게 웬일이냐?
내 부인이 돌아왔구나. 강 대감도 놀라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색이 어렸지요. 서화는 광장 중앙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강 대감의 부인 서화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도망쳤는지 아십니까? 서화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지요. 강 대감은 저를 굶겨 죽이려 했습니다. 제가 친정의 빚을 갚기 위해 시집왔다는 이유로 그는 저에게 제대로 된 음식도 주지 않았고 매일 모욕을 주었습니다. 서화의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강 대감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지요. 거짓말이다. 인연이 머슴놈과 눈이 맞아 도망간 것뿐이다. 하지만 서화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돌쇠는 저를 돕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서화의 말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야윈 모습은 그녀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듯했지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강 대감은 백성들을 위한 구휼미를 빼돌려 자신의 창고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영모를 꾸미고 있지요. 서화의 폭로에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고 강 대감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런 증거가 어디 있단 말이냐? 강 대감이 소리쳤지만 서화는 품에서 작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강 대감의 서재에서 발견한 비밀 장부입니다. 여기에는 강 대감이 얼마나 많은 구휼미를 빼돌렸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화는 그 장부를 관아에서 온 관원에게 건넸습니다. 관원은 장부를 펼쳐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구휼미 횡령 기록이 있습니다. 관원의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 대감은 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관원들이 그를 붙잡았지요. 강 대감, 당신은 구휼미 횡령과 영모 혐의로 체포됩니다. 관원의 선언에 강 대감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의 오랜 악행이 마침내 드러난 것이었지요. 서화는 돌쇠에게 달려가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돌쇠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돌쇠야,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서화야,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내가 너무 걱정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강해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화와 돌쇠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의 사랑과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강 대감의 악행에 분노했지요. 암행어사가 도착하여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강 대감의 죄가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영모죄로 처벌받게 되었고 그의 재산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었지요. 서화 씨와 돌쇠 씨, 두 분의 용기 덕분에 큰 악행이 드러났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두 분의 공을 높이 사시어 상을 내리셨습니다. 암행어사는 서화와 돌쇠에게 임금의 상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땅과 집, 그리고 두 사람의 혼인을 인정하는 문서였지요. 이제 두 분은 자유롭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두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암행어사의 말에 서화와 돌쇠는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신분의 벽에 막히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서화야, 이제 우리가 꿈꾸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돌쇠가 서화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화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래, 돌쇠야.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내가 꿈꾸던 땅에서 농사를 짓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임금이 하사한 땅에 작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갔지요. 서화는 더 이상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았고
돌쇠는 더 이상 남의 머슴살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지요. 돌쇠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어. 서화가 어느 날 저녁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지요. 아니야, 서화야. 내가 있어서 내 삶이 의미가 있었어. 내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지요. 그리고 얼마 후 서화와 돌쇠는 귀여운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희망이가 자라면 신분의 차이 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 서화가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그래, 우리 아이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살게 될 거야.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줄 테니까. 두 사람은 아이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언제나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고 그 밥상 위에는 사랑과 정성이 가득했지요.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 그리고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용기.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지요. 세월이 흘러 서화와 돌쇠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를 나누었고 밤이면 손을 잡고 별을 바라보았죠. 돌쇠야, 나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해. 내가 있어서. 나도 그래, 서화야. 내가 내 곁에 있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의 반짝임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영원한 봄이 머물고 있었지요. 그렇게 서화와 돌쇠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고 그것은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내려갔지요. 옛 이야기에서 전해오는 마님의 은밀한 밥상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사랑을 키우는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굶주린 마음과 몸을 채워준 것은 음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희생이었지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서화와 돌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작은 사랑에 눈을 돌려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윤설 야담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